네. 자, 이번 시간은 제35회 기출문제, 결산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714페이지입니다. 자, 결산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4점짜리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 증권 명세라고 해서 LG 이노텍 보통주 1100만원이군요. 1100만원이 있는데, 자료 2번에 보시게 되면 한국거래소 일자별 주가 자료가 있는데, 결산수정분계는 결산일의 종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12월 30일이 최종 거래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의 거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최종 거래일이 12월 30일이네요. 12월 30일. 따라서 25,400원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5,400원. 12월 30일에 최종 거래인 이 거래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수가 모두 500주잖아요. 500주를 한번 곱해 보시죠. 500주 곱하기 25,400원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꺼내서 500주 곱하기 25,400원 하게 되면은 1270만원이죠. 그러면 지금 기말 잔액 장부에 1100만원이니까 170만원만큼의 자산 증가를 시키고 평가이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170만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7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꺼내셔가지고 날짜는 12월 31일로 해서 차변에 107번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70만원 자산 증가 시키시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905번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905번 17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산 문제 1번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결산입니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역. 그래서 건물의 취득 내역까지 보여주고요. 자, 결산 자료를 보시면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건물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죠. 자, 2020년 6월 24일 본사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2020년 6월 24일 전표를 봐가지고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고정자산에 당기 취득분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평가 문제. 고정자산 등록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 분계를 입력하시오. 이건 자동 분계로 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6월 24일 거래를 일반 점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월 24일 해당 거래가 없습니다. 메인 매출 점표에서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점표에 6월 24일 에스컬레이터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한 게 있는데,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는 거 이거 빼고 건물로 처리한 게 2천만원이죠. 이 2천만원을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 2천만원. 자, 2천만원 확인하셨으면 전체 메뉴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러 가야 됩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엔터를 3번 치세요. 그리고 계정은 F2 눌러서 계정 과목을 건물을 선택해 주세요. 건물. 자, 거기 주어진 표를 보시고 건물 코드 1001번이네요. 자산은 건물이요. 취득일 2018 0701. 자, 기초가액에 얼마에 넣어야 돼요? 2억 200 플러스 3번 2번 2억원. 감가상각 누계 900만원. 그러면 전기말 잔고금액이 1억 9,100만원이 나오네요. 자, 신규 취득 증가 여기에다 2천만원 입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2천만원. 아까 확인한 거. 자, 내려가서 9번의 상각 방법 정액법 1번 그대로 두시고, 그 밑에 내려가서 10번 내용연수 40년. 자, 사용부서가 영업부니까 경비구분은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요. 550만원. 그래서 이걸 메모했다가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닫아주시고,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메뉴 맨 밑에 보시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결산월은 12월 엔터 하시고, 건물 2천만원 감가상각된 거 여기 아니 2천만원이 아니죠. 네, 550만원이네요. 자, 이걸 저장하겠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지금 계산된 거를 닫아주세요.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갑니다.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서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월로 입력합니다. 네, 결산자료 양식이 나타났어요. 감가상각 하나만 하면 되니까 기능모음 단추 누르셔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기능모음 있죠? 네, 거기 눌러서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 550만원 감가상각 계상된 거 보일 거예요. 하단에 있는 결산 반영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결산자료 창을 닫으시고 일반 점표에 12월 31일자로 와보면 12월 31일자에 우리가 전표 추가 안 눌렀다. 죄송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다시 꺼내서 전표 추가 안 누르면 안 돼요. 데이터가 존재한 거 예로 불러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눌러줘야 됩니다. 전표 추가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네, 실수했어요. 자, 결산자료 입력 다시 불러서 저장된 거 불러내시고 전표 추가 꼭 눌러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서 다시 12월 31일 거를 조회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결차 결대가 넘어왔고요. 그 중에서 우리 감가상각에 관한 거 맨 밑에 10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차 감가상각비 550 818번 코드이고 판매관리비죠. 그 다음에 결대 감가상각 누계액 550만원 203번 건물에 대한 차감 계정입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좀 복잡했나요? 네, 그래서 좀 만약에 우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면은 아까 고정자산 등록한 거에서 550만원을 메모해 두었다가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판매관리비에 감가상각비 건물에다가 550만원 입력을 해준 다음에 전표 추가 이렇게 눌러도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고 결산자료에 와서는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는 기능모음을 이용해서 감가상각비의 결산 반영을 자동으로 하면 그 셀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끝날 때 꼭 전표 추가 눌러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2개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소득관리 25점 문제 해보겠습니다. 1번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 네, 김상경이라는 세대주가 있고요. 모자자 형제가 있는데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장애인이 한 명 있고요. 사무직 사원 김상경의 주민등록표이다. 부양가족은 김상경과 생계를 같이 하고 배우자 황수정과 2020년 12월 30일 날 협의 이혼을 했네요. 자,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를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12월 30일 협의 이혼했으면 31일 날 현재 결산일 현재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입력하지도 않습니다. 자, 다음에 모 홍지숙은 치매 치료 중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 600만원과 배당 소득 1300만원이 있습니다.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인데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모 홍지숙은 나이가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장애인 코드 중증 환자니까 3번 코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김자연은 군복무 중에 있으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 자, 군복무이기 때문에 나이가 20세 넘었겠군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부가 되겠습니다. 입력은 해야 되죠. 자 김유민 AT 실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상금을 10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원까지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죠. 따라서 입력합니다. 김유민의 나이가 20세 이하이면. 다음에 동생 김미영은 총 급여가 1500만원입니다. 그럼 동생은 소득자가 되죠. 소득자 1500만원이면은 우리가 총급여가 500만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하죠. 예, 그러나 1500이니까 동생은 소득이 있으므로 입력은 하는데 기본공제를 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한번 입력을 해 봅시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인사급여에 사원 등록에 가야죠. 자, 주민등록표를 보시고 김상경 선택을 합니다. 자, 본인이
세대 주인거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줄에 모를 입력합니다. 자, 모는 연말정산 관계가 소득자의 직계 전속이니까 1번 해주는 거예요. 소득자의 직계 전속. 장애 코드 3번. 성명 홍지숙. 주민번호 420-110-2919-386. 경로우대 추가 공제는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 자는 직계 비속 4번으로 하시고, 자, 96년생이면은 2020이니까 14살입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로 입력을 하면 되죠. 김현철. (9610-01) 김현철 20살 넘은 거 아닌가요? 네? 90년 25이에요. 96. 25, 네, 24살이군요. 네, 부로 해야 됩니다. 부, 네, 제가 나이 계산 잘못했어요. 부로 하고 입력합니다. 961001 482. 그 다음에 김유미는 01년생이니까 19살입니다.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 김유민. (0112-15) 4399-482. 그 다음에 형제도 입력을 하는데 코드는 6번 형제자매. 자, 아까 형제에 대한 자료는 동생은 급여가 1500이었죠. 그래서 부로 합니다. 0번 부. 성명은 김미영. (830827) 222220. 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 빼먹었어요. 자, 소득자인 김상경 씨는 배우자가 지금 없잖아요. 자녀는 있는데, 자녀가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한부모를 추가 공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부모에다가 1번 입력해줘서 동그라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깜빡할 뻔했습니다. 한부모 체크하는 거 잊어서는 안됩니다. 네, 다 입력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네, 김상경을 한부모 체크하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사원 등록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급여 내역에 의한 수당 공제 등록 및 급여 입력. 자, 두 사람의 급여 자료인데 수당 등록을 하라는 문제죠. 국외 근로수당, 당사는 해외지사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 월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근속수당, 식대,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20만원씩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만원까지는 식대는 식대는 비과세로 등록을 하면 돼요. 수당 등록할 때. 자격수당
자격수당은 과세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등록하시고,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죠. 그 다음에 근속수당은 과세고요. 식대 비과세, 자격수당 과세, 이렇게 수당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요 두 개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재경팀 오주연, 영업팀 성준기 사원의 급여 자료이다. 당의 귀속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은 2월 7일이다. 다음 달 7일로 지급일을 입력하고요. 영업팀 성준기는 미국 지사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업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되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을 하시오. 자, 평가 문제 1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수당 등록. 자, 7월 급여입니다. 사원 등록 닫아주시고, 인사급여에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여기 있죠? 근로소득관리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서 수당 등록을 먼저 하고 날짜를 월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수당 공제 등록 클릭하시고, 자, 무슨 수당이 있었죠? 우선 첫 번째 국외근로수당 입력하세요. 비과세. 네, 여기서 비과세 코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설 지원 업무와 원양 선박 건설 설계 감리직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는데, 영업직이니까 건설 지원 업무 등입니다. 9번으로 해야 돼요. 확인해 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근속수당이죠. 근속수당은 과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세 번째 수당이 뭐가 있었죠? 식대가 있죠. 비과세 선택합니다. 식대는 비과세죠. 비과세 코드는 2번 식대 확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자격수당이 있었죠. 자격수당 입력합니다. 과세입니다. 예, 급여 하시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자, 수당 네 가지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코드는 9번, 근속수당 급여 과세, 식대 비과세, 코드는 2번, 자격수당 과세 급여. 자, 공제는 자동 계산하는 걸로 하니까 이대로 밑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귀속 연호를 7월로 선택하시고, 급여는 구분은 1급여로 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구분은 급여 상인.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 문제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수당 등록을 한 거는 1번 문제이고, 지금 2번 문제 할 차례예요. 7월 급여 자료 입력하시오. 구분은 2번 급여 더하기 상여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상여가 있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구분은 2번 급여 더하기 상여. 지급일은 2020년 8월 며칠로 해야 될까요? 7일. 7일이죠. 7일. 자, 급여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할 텐데요. 급여는 오주연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오주연 선택하시고 클릭을 해서 기본급 200만원, 상여는 기본급의 50%, 그럼 100만원.
근속수당 없고 10만원, 근속수당 10만원, 식대 20만원, 그 다음에 자격수당 1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이라든가 지방소득세는 오른쪽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비과세는 10만원이다. 그러면 식대 10만원만 비과세로, 식대 10만원만 비과세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성준기 선택하고요. 기본급 입력합니다. 300만원. 상여는 기본급의 50%, 그럼 150만원. 국외근로수당 150만원. 자, 150만원 중에서 밑에 비과세 100만원만 포함이 되죠. 근속수당 20만원 모두 과세. 식대 20만원 중에서 10만원만 비과세로 갈 거예요. 자격수당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준기의 비과세는 11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맞습니다. 자, 오른쪽에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으므로 그대로 두시고, 자, 평가 문제 또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 3번이 있었죠. 7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급여자료 입력했으니까 닫아주시고, 근로소득관리 여기 끝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귀속은 7월이요. 지급기간은 8월로 해야 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간이세에게 2명, 총 지급액 960만원에 소득세 129,430원. 네, 잘 작성됐으면 위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확인 눌러 예 해서 저장해 주시고 닫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인 급여자료 입력 문제 8점짜리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라. 9점짜리네요.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직 하정근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하정근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입력되어 있다. 하정근은 2020년 4월 30일까지 주식회사 해진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으니요. 그러면 종전근무지 자료를 입력하는 자료가 있겠군요. 자, 평가 문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탭과 정산명세 탭에 입력한다.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네, 어디에 뭘 입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정근의 부양가족 자료 다 입력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보면서 본인과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한 분 있고 자녀가 한 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자, 밑에 자료는 하정근 사원의 전 근무지 정산 내역입니다. 자, 이걸 먼저 입력할까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네.
자, 클릭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열어졌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정근 사원이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하정근 사원을 불러냅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자, 전근무지 내역은요, 여기 소득 명세 탭에다 입력하라 그랬죠. 자, 소득 명세 클릭하시고요.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종전 근무지 입력이라는 단추 위에 보이시죠? 거기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종전 1이라는 열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다 입력을 하면 돼요. 괄호 열고 해진산업, 주식회사 해진산업 그대로 입력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10881-2120, 급여가 거기 13번에 있죠. 2,800만원. 상여는 180만원. 자, 쭉 내려가셔서 건강보험료 하단에 있습니다. 255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 12080. 국민연금보험료 50만원. 고용보험료 5만원. 자,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입력하세요. 125만원. 지방소득세 12만 5천원. 근무기간 시작일이 상단에 있습니다. 2020-0101, 2020-0430, 종료일은 4월 30일까지.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소득명세 탭에 종전 근무지 내역을, 소득 내역을 여기다 입력해주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보장성 보험료 자료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이죠. 예, 국세청 자료라는 거 보시고, 먼저 종류에서 말이죠, 이 저축성은 일단 제외를 해야 돼요. 보장성이 두 개가 있는데, 계약자는 하정근 소득자여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가 하정근 사원을 거를 하니까 계약자가 하정근인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돼요. 하정근 본인이니까 당연히 이건 되고, 하준석은 09년생. 네, 하정근은 09년생이면은 11살이죠. 기본공제 대상자겠네요. 자, 210만원하고 130만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소득공제 탭에서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소득공제. 자, 먼저 하준석. 네, 4번에 있습니다. 국세청의 보장성, 바로 이 자리죠. 여기다가 210만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정근 본인이죠. 국세청의 보장성 여기에 130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보장성 보험료 입력 끝났어요. 자, 다음 자료는 뭐가 있나요? 의료비 국세청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가 하충남이에요. 의료비는 명단만 있으면 다 입력합니다. 나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연간 1인당 5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하충남이라는 부양가족이 지금 70만원은 한도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만원을 빼야 됩니다. 자, 여기 일반이니까 다른 건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하충남의 의료비에다가 20만원을 뺀 금액을 입력하니까 387만원을 입력해야죠. 387만원. 자, 어디다 입력하느냐. 의료비 탭이 있습니다. 여기 부양가족 코드, 부양가족 관계 코드 첫 번째 셀을 더블 클릭을 해서 하충남을 찾아요. 직계 전속이네요. 확인. 자, 상호나 사업자 번호는 국세청 자료의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 의료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으로 해주시고 건수는 1건, 지급액은 아까 387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실손 의료비를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실손 의료보험금은요 의료비 지급액에서 차감을 시켜줘요. 근데 우리 실손 의료보험 여기 받았다는 얘기 없었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고 난임시술인지 중증질환인지 산후조리원인지 해당이 없으면 X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입력했죠. 다음 증빙은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기부자가 이지영인데 교회에 기부했군요. 종교단체로 입력을 하면 되겠고 기부금액은 420만원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지영이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돼요. 기부금은. 자, 가보겠습니다. 기부금 탭에 갑니다. 관계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지영을 보세요. 이지영. 네, 배우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까 자료 설명에서 소득이 다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 이지영 확인 누르시고요. 기부처를 사업자 번호하고 상호를 다 입력해야 됩니다. 106 89 99368. 상호는 주님교회. 코드는 밑에 메시지에 보시면 종교가 41번 코드가 있죠. 그래서 이 코드에다 41. 건수는 1건. 기부 대상 금액 420만원. 장려금 신청 없습니다. 엔터로 지나가시고. 자, 여러분 그 연말정산 자료 입력할 때 기부금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냥 끝내면 안 되죠. 이 정산 명세로 넘기는 작업이 필요한데, 정산 명세로 넘길 때는 기부금 조정 명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기부금 조정 명세를 눌러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라는 이 단추를 이용해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밑에서 공제금액 정산명세 반영을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 예 눌러주면 돼요.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어야 기부금은 입력이 마무리된 것이다. 그래야 이 정산명세의 세액공제란에 넘어가게 돼요. 정산명세 세액공제 가보면 여기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아까 420만원 기부한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 63만원 해준다는 거죠. 네. 자, 하정근의 연말정산 자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맞히시면은 우리가 소득세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문제는 9점이었습니다. 총 9점. 마지막 문제가 배점이 컸죠. 자, 소득세 관련된 25점 문제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부가가치세 문제보다 오히려 쉽지 않은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지죠? 네. 자, 혹시 이제 이 기출문제 오늘 풀이한 것 중에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